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이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한국이 선정됐다.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세 번째 도전에 성공한 대한민국. 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는지, 필요성, 당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던 거고 하는 거죠. 두 번 실패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10번이라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 최초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의 주역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김진선 위원장을 만나본다. 네, 남아공 더반의 영광스러운 장면, 언제 봐도 가슴을 뛰게 하는데요. 이 두 번의 탈락 끝에 유치한 동계올림픽, 그 주인공 모셨습니다. 김진선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이라는 직함은 같은데 남아공 더반에 계실 때는 유치위원장이셨고 지금 이제 조직위원장 맡으셨습니다. 올해 이제 2014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시설 비롯해서 네. 경기장 시설들. 그렇죠. 금년 3월 내는 저희들이 목표를 이미 작동한 것도 있지만 예. 전 시설 작동이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기간 내 준비가 가능하고요. 우선 앞서 좀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2011년 7월 7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시죠. 네. 그때 저도 봤습니다만 온 국민이 그 생중계 지켜보면서 아 이번에 떨어지면 이젠 못하지 않나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현지에선 더 하셨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젠 뭐 절벽에 서 있는 그런 예. 절박한 기분이고 상황이었고요. 예. 또 이번에 실패하면 뭐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또 예, 생각도 들었고 막다른 골목에 이제 있었던 생각이 들었죠. 예. 그렇게 3번 정도까지 도전하는 나라나 도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예. 대부분 띄엄띄엄 하든지 또는 1차전에 그냥 명함도 못 내밀고 이제 관두든지 이런 사례들은 있는데 평창처럼 연거푸 3번 그리고 그것도 전 국민의 지지를 계속 90% 이상 받으면서 또 1차전에 계속 앞섰다가 결선에서 뒤집힌 것 이런 사례는 유치 사상 처음이죠,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더라도 뭐 완벽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기고 있다 뒤지거나 모든 면에서 간발의 차고. 세 번째 그 도전하실 때 제가 그 TV 화면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것이요. 그 IOC 실사단들이 평창을 방문했을 때 아,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그 자기 일처럼 나오셔서 하는 걸 보면서 야 이번에도 떨어지면 저분들이 얼마나 상심이 클까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현장에도 계셨죠? 현장에서 있었고요. 뭐 또 그것이 더번까지 이어졌고요. 전 국민들도 그리고 특히 지역 주민들은 3번째 이제 하는 거니까 뭐 그 절절한 그 저기 모습과 염원이 그냥 그 실사위원들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렇게 전달이 됐다 전 보고 있고요. 그것이 예컨대 2018명의 우리 시민들이 I have a dream 합창을 하면서 그것이 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아공 더반 유치 행사에 참여했던 우리 취재진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IOC 위원들이 그 한국 사람들이 미안해서 이렇게 좀 피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뭐 그런 분위기도 전해오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그 당시에 참 그 절절했던 것들이 다 전달돼서 이런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차전에 51대 40으로 완전히 예상을 깨고 캐나다 밴쿠버에 저희들이 이겼죠. 뒤집혀서 3표 차로 떨어졌고요. 2014년도에도 저희가 유리했다고들 다 판단했는데 막판에 또 뒤집혀서 좋지 않게 졌고요. IOC 의원들 많은 분들이
평창에 부담감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인 노력들, 또 신뢰 확보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이제 됐죠. 유치가 확정되고 나서 가장 좋아했던 건 역시 지역 주민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을 가보셨겠죠. 현장에서도 그랬고요. 끝나고 나서 또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도 봤고요. 그게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하면서 그것이 이제 이 현실적인 이해 득실을 이제 따지면서 하죠. 또 우리 이 목표도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큰 발전의 전기를 가져올 수 맞습니다. 있겠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했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한번 시작했던 일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감 같은 것들 그런 게 함께 작용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여쭤보면 우리말에 이제 3세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도전을 다시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께서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 실패하고 제가 돌아왔죠. 예. 왔는데 좀 싸늘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는 전 세계가 놀랐고 국내에서도 놀랐고 평창이 그렇게 선전할 줄은 몰랐다고. 두 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거 올림픽 동계올림픽 우리 한국 개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기도 하고 회의감도 생기고 좌절감도 너무 컸고 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는지 이걸로 되돌아간 거예요. 국가적으로 우리 지역적으로 필요성 당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던 거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두 번 실패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10번이라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이 삼수 도전을 선언했죠. 그 우리에게 이제 아픔을 줬던 그 소치, 네. 러시아 소치 그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다음 달에 개막합니다. 이야, 참 그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현장에 가서 직접 또 보셔야겠죠. 물론입니다. 지금 소치 올림픽은 이제 평창으로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아주 유심히 찬찬히 보고 반면 교사로 삼고 잘된 건 잘된 그대로 또 미흡한 건 미흡한 그대로 그래서 우리 팀들이 갑니다. 각 분야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올 겁니다. 저도 가서 열심히 보겠고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경기장이 이미 착공이 된 것도 있고 또 착공이 될 것도 있고 한데 가장 어려운 공사는 뭐고 가장 지금 잘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공사가 지금 원주 강릉간 고속철도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사업비가 4조 원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터널이 많고 특히 진부에서부터 강릉까지는 거의 18km 정도 터널을 뚫어야 대관령을 터널을 뚫고 가고 그러니까 올림픽 전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요. 재정 투입도 그렇고 공사 기술 건설 일정도 그렇고 아주 빠듯하게 아주 정밀하게 시행착오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 공기도 맞춰야 되면서 또 환경 오염도 최소화하면서 환경과 조화되는 이 몇 마리 토끼를 잡으셔야 되는데 일부 환경단체 이런 데서 좀 반대 목소리도 한때는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아주 환경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처음 이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가리왕산 중봉 이 다운힐 경기장이었는데 환경단체들이 유치되고 나서 다른 장소는 없는지 이렇게 같이 함께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오픈해서 산림청 주관으로 여러 군데를 찾았지만 결국은 개최될 만한 시설이 기준이 나오는 지역은 여기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다 같이 합의를 하고 그 대신에 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서로 논의를 많이 해서 유전자 보호구역도 해제하는 것도 최소화시키고 또 이 정상 스타트 지점도 조금 조정해가지고 그 환경 저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조치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환경단체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지혜롭게 가장 최적 대안으로 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평창. 두 번의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한 대한민국. 2011년 7월 마침내 평창의 이름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월드컵,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까지 세계적 대회 유치 경험이 있는 한국은 200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하며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밴쿠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는 캐나다 밴쿠버에 패하고 Are awarded to the city of Sochi. 2014년은 러시아 소치에 패하며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평창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새로운 각오로 이제 더 물러설 수 없는 각오와 의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12년의 시간, 세 번째 도전이 시작됐다. 2011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표단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국민들의 염원을 전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다양한 인물들이 순차적으로 가진 프레젠테이션.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의 비전과 개최 당위성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성적으로 접근했다는 데서 다른 후보 도시들과 차별성을 가졌다. To prove that Pyeongchang is ready. 예전의 한국의 모습과는 좀 달리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내세웠던 것은 한국의 젊음 그리고 그 생기발랄함 그리고 역동적인 그런 성장의 가능성을 저희가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또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IOC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 로기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카드를 돌려서 평창 2018 할 때도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기쁘고 오랜 그 염원이 이루어져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온 국민의 뜨거운 마음에 평창이란 단어가 불려졌다. 현장에 있던 100명의 대표단과 텔레비전으로 역사적 순간을 함께한 국민 모두 함성과 함께 두 팔을 번쩍 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동계 스포츠 그리고 동계 스포츠 선수들의 관심을 가져줘서 소치에서부터 이제 평창까지 더 좋아진 역량도 보여주고 그러한 관심을 쭉 보여줘서 마지막에는 2018년에는 정말 큰 세계인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은 워낙 오랫동안 준비도 했었고 거기서 국제대회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수 시설을 기존 시설을 좀 리모델링 한다거나 증축한다든가 하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치르려면은 모두 경기장이 13개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평창은 이미 7개가 있고요. 완성된 게. 이 중에서 5개는 뭐 그대로 뭐 설치만 해서 쓸 수가 있고 2개는 조금 보완해서 쓰면 되고 나머지 5개만 이제 아까 활강 경기장 그다음에 이제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에서 막 누워서 하고 엎드려서 하고 하는 썰매 있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이제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남녀 원투 이렇게 이것 새로 하면 되니까요.
두 번 떨어지면서 차근차근 준비한 게 결과적으로는 안정된 준비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세 번째 된 것의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도 예. 평창은 두 번씩이나 떨어지면서도 IOC에 약속한 것을 하고 있었다. 이행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예, 이것은 예. 대한민국밖에 신뢰감이 없다. 있네. 예. 준비된 평창. 그 전에는 허허벌판에다 기 꽂아놓고 이제 실사를 받았거든요. 네, 네. 지금 마지막에는 알펜시아 리조트 같은 것들 다 설치하고 준비하고 평창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죠. 예. 지금 아마 개최되고 저런 시설들을 준비하려면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수조 원 들여야 되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시설들 잘 만든 뒤에 선수 그 대회 끝나고요. 또 고속철도도 연결되고 하면은 그 고향이신 강원도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발전이란 측면에서는 일대 충격이 오죠. 왜냐하면 강원도 아시잖아요. 첩첩산중. 지금 청량리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강릉까지 철도로 하면 1시간대를 갑니다. 이거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대전 거리가 되네요. 서울 대전 KTX가 1시간이니까요. 그렇죠. 서울 대전 간 KTX로 가는 거리만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제2영동 고속도로 지금 영동 고속도로 많이 막히잖아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2영동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알펜시아 대관령까지는 1시간 반대 가죠. 가는까지 2시간대. 그런 거니까 그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뭐 투자 효과라든지 관광 효과라든지 등등. 앞서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뭐 국위 선양도 있습니다만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도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경기장도 최선으로 제일 좋게 만들어서 선수들이 그 경기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흑자 올림픽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올림픽은 우리 문화라든지 체육 이런 것은 기업이 뭐 제조회사가 물품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흑자나 적자냐는 잣대만 너무 엄격히 이렇게 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지금 흑자나 적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기준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주 강릉간 고속철도 같은 것은 원래 국가기관 철도망 계획의 동서철도로 2020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 발전, 국가 발전 위해서 그런 걸 좀 맞춰서 이제 올림픽에 맞추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투입 비용에다 집어넣어서 흑자적으로 따지면 세계 어느 올림픽도 흑자하는 올림픽이 있을 수 없죠. 이제 그런 것을 고려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대회 조직위가 쓰는 돈이 있습니다. 대회를 전체 치르는 비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기장, 뭐 교통망, 인프라 말고 그게 1조 7천여억 원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2020년, 18년 되면은 약 2조 원 정도 될 거로 봅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없이 저희들이 벌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스폰서 마케팅해서 이게 적자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흑자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평창 올림픽에 대한 가치를 이른바 밸류를 높여줘야 되죠. 우리 국민들 함께 노력해줘야 될 거고요. 그러면 마케팅도 잘 되고 해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은 흑자 달성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올림픽을 개최한 뒤에 그 국가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신인도 높아가는 것을 어떻게 그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겠습니까? 또 그 뒤에 또 관광 수입 같은 것도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여하튼 그래도 소중한 예산들을 잘 이렇게 비효율성을 많이 줄이시고 효율을 높이는 차원으로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엠블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왼쪽에 이 엠블렘이 평창 동계올림픽 2018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네. 이렇게 거고요. 오른쪽 것이 3월 달에 열리는 패럴림픽, 장애올림픽. 그 두 개 엠블렘이 지금 달려 있는데요. 예. 우리 한글에서 모티브로 우선 따온 거예요. 이게 한글입니까? 예. 평창의 저자가 뭐예요? 피읍이네요. 피읍하고 예. 치읓 아닌가요? 그렇죠? 천지인 사상이 있잖아요. 예. 하늘과 땅과 사람. 예. 이게 있는데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사는 사람들의 어울려 사는 사람들. 위원장님 혹시 그 동계올림픽 종목 가운데서 직접 해보셨거나 제일 관심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전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스케이트는 잘 탔죠. 스케이트요? 네. 처음엔 그 나무로 된 거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한 걸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식 이제 요즘 나오는 스케이트도 다 봤고요. 개회식 때 그 위원장께서 스케이트를 타고 입장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혼자 생각입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이르기까지 심지어 환경 문제까지 또 이 경기 운영까지 뭐 심지어 대회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가 15,000명 이상 필요할 정도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안전 뭐 등등 모든 게 망라된 종합적인 이벤트가 올림픽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본 계획을 전부 수립했고 마스터 스케줄을 참 만들었고 아주 용의주도하게 이제 해나갈 텐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기를 우리 준비는 지금부터는 연습도 없고 시행착오도 없다 이제 이런 건데 어쨌건 전반에 관해서 우선순위를 잘 가려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교통, 숙박, 그다음에 경기장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주력을 일단 지금부터의 전반기는 그걸로 하고요. 동시에 이제 다른 것들을 전부 진행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이곳 조직위를 방문해서 느낀 건데 참 직원분들이 걸어다니는 분들이 없고 다 뛰어다니셔갖고 저렇게 4년 하시면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그 건강 잘 지키시면서 일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988년 서울올림픽이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면 꼭 30년 뒤에 열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를 선도하는 인류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